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많은 사람들이 큰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터프가이 이미지와 강압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유명한 푸틴은 최근 한국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정말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내 쪽으로 공격적으로 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푸틴은 체스 말 대신 말과 정치력을 이용해 한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략에 대해 잘 아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1년 넘게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월 26일 러시아 정부를 대변하는 마리아 자하로바라는 여성이 한국을 향해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러시아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법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할 때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도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착하게 굴면 우리도 착하게 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예스 스폴텐베르그라는 매우 중요한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군사 문제를 위해 협력하는 여러 국가들의 큰 그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수장입니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신의 편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의 강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기 및 군사 장비 제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한국에 많은 탄약이 비축되어 있어 전쟁이 발생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스톨텐베르그는 단순히 한국을 응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원한다면 우크라이나를 도와도 괜찮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유엔 헌장이라는 국가를 위한 큰 규칙이 있으며 그에 따르면 한국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해서 한국이 실제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집을 고치라고 물품을 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지만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푸틴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를 포함한 러시아의 일부 거물급 인사들은 푸틴이 한국을 골라서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러시아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이 한국을 계속 건드리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정말 강력한 보스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와 같습니다. 이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에게 이봐요, 이 보스와 싸우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전 세계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한국을 위협할까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러시아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두 나라의 선택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크고 복잡한 도미노 게임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하는 일을 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못되게 굴면 친구들이 나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이 진정될까요? 아니면 더 긴장이 고조될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대국은 아니지만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구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각국이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세계 정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각국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뉴스를 계속 주시하세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세계 역사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과 한국의 막대한 탄약 비축량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유엔의 규칙에 따라 전적으로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해서 한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 실제로 전쟁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토의 이러한 지원은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그는 한국이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겁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톨텐베르그의 말은 한국에 강력한 우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 내 모든 사람이 푸틴의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러시아 고위 관리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도발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매우 인상적인 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무기에 대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은 수년 동안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탱크, 강력한 미사일, 최첨단 전투기 등이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막대한 탄약 비축량입니다. 현대 전쟁에선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알과 포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명하게도 수년 동안 엄청난 양의 탄약을 비축해왔습니다. 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면 전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정말 진보된 첨단 군사 장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목표물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 덕분에 한국의 무기는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 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한국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못지않게 우수하지만 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러시아가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자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입장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압력에 맞서면서 러시아에 밀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내 다른 국가들, 특히 더 큰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걱정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지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지지가 그 좋은 예입니다.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국은 많은 서방 국가들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옹호하고 싶지만 분쟁을 확대하거나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집중해 왔습니다. 의료품, 식량, 기타 비군사적 지원과 같은 것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걱정하고 돕고 싶지만 무기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많은 나라에서 주목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더 넓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문제에서 한국이 종종 작은 플레이어로 여겨지던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물론 이런 위치에 오르는 데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한국은 다양한 관심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옹호하고 싶지만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와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가득 찬 방에서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발전시킨 놀라운 기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부에서도 흥미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국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글로벌 이슈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할까요?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할까요? 이는 큰 질문이며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국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첨단 무기와 기술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신중하면서도 원칙적인 접근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은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확고한 가치관,
신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은 2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세분화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소스가 부족해지기 시작하겠죠? 지금 러시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너무 오랫동안 전투를 치르다 보니 무기, 특히 포탄이 부족해졌습니다. 포탄은 멀리 떨어진 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지만 상점에 가서 무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이 주도하는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소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무기를 포함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자신을 도와줄 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을 찾았습니다. 믿어지시나요? 평소에는 스스로도 곤경에 처해 있던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려 500만 발의 포탄을 보냈어요. 엄청난 화력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러시아를 도울까요? 글쎄요. 그것은 단지 그들의 친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가로 무언가를 원합니다. 북한은 항상 강하고 강력한 국가로 보이기를 원했고 러시아를 돕는 것이 자신들을 강인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그 대가로 멋진 군사기술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북한은 꽤나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중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찾기 어려운 핵잠수함 같은 것을 원합니다. 또한 우주에 있는 최첨단 스파이 카메라와 같은 정찰 위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다른 대륙까지 먼 거리를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거대한 로켓입니다. 이제 국가 간에 이런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규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위한 빅클럽과 같은 유엔에는 이런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무기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재 이러한 규칙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 모두에서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교실 뒤편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바로 옆에 있고 오랫동안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친구가 되면서 한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북한과의 우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개입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봐, 이 일에서 손 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제재를 기억하시나요? 제재는 단순히 러시아의 무기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많은 국가와 거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즉 국가로서 돈을 버는 방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들과 함께 사업을 할 더 많은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대국이지만 미국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기꺼이 협력하지 않을 때에도 러시아와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더 이상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한국과 유럽 대부분을 포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무역, 각국이 서로 무엇을 사고 파는지부터 기술, 누가 누구와 멋진 새 발명품을 공유하는지, 군사, 누가 누구와 국방에 관한 한 친구인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큰 나라가 싸우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큰 문제에 대해 국가들이 협력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이 군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황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각자의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어느 한편을 선택하고 어떤 국가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한 국가의 모든 움직임이 다른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복잡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큰 질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울까요? 더 많은 국가가 개입할까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며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들조차도 그 해답에 항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 간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종종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잡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결국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심지어 북한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규칙을 따르는 세상을 원할까요? 아니면 모든 국가가 각자 도생하는 세상을 원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보고, 계속 배우고, 계속 질문하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국군은 수십 년 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인들은 평화를 염원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얼마나 현명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군사기지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강력한 탱크들이 줄지어 있을 것입니다. 이 탱크들은 그냥 탱크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탱크입니다. 한국 전차는 각종 테스트와 대회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빠르고 튼튼하고 정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전차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탱크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종류의 군사 장비를 조용히 구축해왔습니다. 배, 비행기, 미사일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사력을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Global Firepower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의 순위를 맞춰볼까요? 전 세계 5위입니다.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이는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에서 가장 작은 아이지만 스포츠에서는 최고인 것과 같습니다.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기와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를 원금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5년 전보다 74%더 많은 레모네이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꽤 행복하시겠죠?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한 가지 멋진 이야기는 미국 해군에서 나왔습니다. 꽤 중요한 인물인 해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잠수함을 직접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장관님은 놀랐어요. 이 잠수함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첨단 기술입니다. 승무원들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마치 거대한 수중 선박을 여러 대의 아이패드로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선생님도 어려워하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멋진 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군대를 건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말 똑똑합니다. 그들은 특정 요구에 잘 맞는 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큰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위력을 발휘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몇 가지 놀라운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현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는 핵무기만큼 강력하지만 실제로는 핵무기가 아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지만 한국이 해냈습니다. 이 미사일이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전 세계 어떤 무기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숨겨진 벙커보다 더 깊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밀 은신처를 찾아 파괴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첩자와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술은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큰 총이나 많은 병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혼자만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우방국에 기꺼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여러 무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K9 자주곡사포는 탱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 총 대신에 아주 멀리 쏠 수 있는 거대한 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기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왜 이런 장비에 관심이 있을까요? 루마니아는 그동안 미국과 나토의 무기를 사용해왔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때로는 약속한 만큼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한국산 무기를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은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본 루마니아 관리들은 정말 감탄했습니다. 마치 멋진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를 보는 것 같았지만 베이킹소다 화산이 아니라 첨단 미사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루마니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럽 국가인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탱크, 곡사포, 심지어 전투기까지 주문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모두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쿨키즈가 된 것 같습니다. 전투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은 KF-21이라는 첨단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선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이 전투기가 준비되면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에서 FA-50이라는
소형 전투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더 구매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한 국가가 한국의 군사 장비를 한번 사용해보고 나면 더 많은 것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에서 복구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국가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힘들어하던 학생이 다른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들은 한국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공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한국은 누구에게 무기를 판매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자국의 기술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만 판매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결국 한국의 군사 강국으로의 부상은 노력과 현명한 계획, 그리고 결단력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가장 크거나 가장 부유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술과 혁신에 집중함으로써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존경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방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기이며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무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다소 험난했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투기를 위한 특수 레이더를 자체 제작하겠다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AESR 레이더라고 불리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하지만 ASR 레이더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개 국가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단력이 있었죠.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적으로 AESR 레이더를 만든 나라가 된 것입니다.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AESR 레이더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비행기에 슈퍼눈이 달린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정말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도 잘하지 않죠. 전투기를 조종할 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할 때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무탄도 미사일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단한 미사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핵 부분이 없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아주 단단한 너트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현무 미사일은 숨겨져 있지만 그 너트를 부술 수 있는 슈퍼 호두까기 인형과 같습니다. 두꺼운 바위와 콘크리트 층을 뚫고 비밀 터널이나 벙커 같은 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왜 이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무기가 정말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무기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K9 자주곡사포입니다. 거창한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큰 총을 의미합니다. 탱크와 비슷하지만 정면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것이 군대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마니아는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많은 로켓을 쏠 수 있는 또 다른 대형 무기입니다.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예쁜 불빛 대신 멀리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입니다. 루마니아는 왜 이런 무기를 원할까요? 루마니아는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의 무기를 사용해 왔지만 이러한 무기는 매우 비싸고
때로는 기대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옵션을 찾고 있는데 한국의 무기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를 열어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러 온 루마니아 관리들은 정말 감탄했습니다. 정말 첨단 미사일이라 자국에 꼭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루마니아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일부 무기를 구매했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신형 전투기인 KF-21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정말 첨단 비행기입니다.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는 KF-21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FA-50이라는 다른 비행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KF-21도 준비가 되면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무기와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처럼 오랫동안 첨단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 좋은 품질입니다. 한국은 무기가 잘 작동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둘째,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무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좋은 무기를 원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없는 국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한국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와 일부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무기를 직접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무기나 군사 장비가 필요할 때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일부 유럽 국가들이 무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그에 못지않은, 때로는 그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중 하나는 자국 군대의 경험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 장비와 관련하여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많은 실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데도 현명했습니다. 처음 자체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방위 산업에서의 성공을 국가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을 경쟁국으로 간주하여 사업 기회를 잃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이 전 세계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공이 경제 성장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첨단 기술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새롭고 더 발전된 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제공하는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부터 전투기와 함정까지 한국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에 관한 이 이야기는
결단력, 혁신,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도전을 극복하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항상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새로운 무기나 군사 장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한국에서 나왔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은 글로벌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K9 자주곡사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크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루마니아가 이 무기들을 원하는 이유는 미국과 나토에서 들여온 무기들이 너무 비싸고 기대만큼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모두가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루마니아 관리들은 한국의 미사일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루마니아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K랑 곡사포를 구입했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이 총이 이전에 사용하던 총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쏠 수 있죠. 말레이시아는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은 또 다른 국가입니다. 특히 신형 KF-21 전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고속 전투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에서 FA-50 전투기를 몇 대 구입했고 더 많은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행기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완벽하고 미국이나 유럽 제트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무기를 사고 싶어 합니다. 정말 멋진 물건을 만들면 친구들도 모두 갖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한국이 항상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무기를 사와야 했죠. 하지만 약 20년 전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나라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개선해 나갔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팔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한국 무기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이 적은 국가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무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좋아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기꺼이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면 그 무기의 부품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체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KF-21 전투기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해왔죠. 이제 한국이 이 특별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KF-21은 미국 최고의 전투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입니다. 정말 빠르게 날 수 있고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며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미국 최고급 전투기는 살 수 없지만 KF-21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도 KF-21로 정말 현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비행기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을 구매하는 국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위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잘 만드는 것은 비행기와 총뿐만이 아닙니다. 전자 시스템도 매우 발전했습니다. 전자 시스템은 현대 무기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로봇 무기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무인 탱크와 함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지만 한국은 이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한국의 이웃 국가들을 약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의 군사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누구에게 무기를 판매할지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이는 학교와 병원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인들은 항상 다른 나라를 따라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일부 분야에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자신감이 크게 높아진 것이죠. 물론 한국의 무기 판매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더 많은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들은 각국이 무기를 만드는 대신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통해 국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이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며 방위산업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기를 개선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레이저 무기와 하늘에서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무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폭탄이나 총알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구매를 시작할 것이고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명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흥분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이 따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요 무기 제조국이 된 만큼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루마니아의 산악지대에서 말레이시아의 정글에 이르기까지 한국산 무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노력하여 힘든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